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로 안전한 AI 전환을 주제로 세션을 맡은 클루커스 클라우드 운영센터장 박항서입니다. 저는 오늘 클라우드의 주요 보안 전략을 살펴보면서 AI 도입과 함께 어떠한 보안 이슈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요. 보다 안전하게 AI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는 보안 전략 부분입니다. 저는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ISMS나 ISO 등에서 규정해놓은 많은 보안 취약점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하면 이 취약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솔루션을 도입하면 방어가 되는지 늘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보안 트렌드에도 저희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온프레미스 영역과 클라우드 영역의 차이점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고요. 그 차이점을 기준으로 클라우드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지 안내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기존 전산실에서는 크게 물리보안과 시스템 보안으로 나누어서 전략을 세웠었습니다. 이 물리보안부터 한번 생각해보자면요. 이 전산실에 출입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출입 기록과 문서화된 변경 이력 등이 있죠. 저는 예전에 보안이 엄격하게 갖춰진 전산실에 출입하면서 작업을 수행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우선 전산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바닥에 있는 찍찍이에 신발 먼지부터 털고요. 출입 날짜, 이름, 작업 이슈 등을 문서에 기록하고 나서 지문을 찍고서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산실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시스템의 보안 영역입니다. 90일에 한번 갱신해야 하는 계정으로 제가 부여받은 만큼의 권한만 가지고 작업을 수행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 와서는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전산실이라는 공간은 클라우드 벤더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관리 포탈로 바뀌었고요. 출입 기록은 로그인 기록이 되고 변경 기록은 웹에서 제공하는 활동 로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에서의 보안 전략 중에는 기존의 물리 보안을 통해서 손으로 작성되던 이력들을 로그로 수집하고 사용자의 활동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주요 보안 전략을 한번 세워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우선 사용자가 클라우드에서 가상머신과 같은 워크로드와 네트워크를 생성해서 사용해야 하는 이 인프라 관점의 보안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워크로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나 저장 방식, 그리고 이 데이터에 접근하는 사용자에 대한 접근 제어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에서의 사용자 행위나 설정에 취약점이 없는지 관리하는 정책 영역하고요. 이 정책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알람을 받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요. 만약 온프레미스에서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려 했다면 장비나 솔루션 도입부터 검토해야 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기능 활성화를 통해서 제공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물론 IP 차단과 같은 설정들은 사용자가 직접 해야 되지만요. 그럼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저 클라우드에서는 어떠한 보안 서비스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는 서버와 OS, 미들웨어, 그리고 망분리와 같은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을 검토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에서는 여기에 덧붙여서 가상 환경에서의 인프라까지 보안을 검토해야 하다 보니까요. 이 보안 솔루션에서 다루는 영역을 좀 어려워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보안 전략을 세울 때 고려되는 요소들을 시스템을 구성할 때의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래부터 한번 설명드리게 될 텐데요. 대부분의 클라우드는 벤더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이 하드웨어 요소와 클라우드 포탈을 통해서 사용자가 직접 생성하고 제어하는 클라우드 인스턴스, 즉 아키텍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데이터를 산출해내는 영역이 또 있고요. 정리 한번 해보자면요. 하드웨어 영역 위에서 생성된 가상화 환경에 접속하기 위해서 계정을 생성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부터 사용자의 영역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저희가 흔히 클라우드에서의 보안이라고 한다면요. 이 사용자 영역에 대한 보안을 의미하게 됩니다.
간혹 이 고객분들 중에는 계정에 대한 권한이나 보안 서비스를 전혀 설정하지 않고서 이 보안 침해가 발생했을 때 클라우드 벤더의 잘못이 아니냐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서는요, 사용자 영역에 대한 보안 조치가 부족하여 생긴 이슈들은 사용자의 책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잘 활성화했는데도 이 서비스 장애로 인해서 보안 이슈가 생겼다. 그렇다면 그것은 클라우드 SLA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애저 AI가 위치한 곳을 한번 설명드려보자면요. 우선 이 포탈에 접속해서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가상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해서 애저 AI와 연결하는 이 클라우드 아키텍처의 영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드에서 애저 AI를 활용하게 되면 딱 AI만 쓰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AI 모델과 API 통신을 하는 앱 서버가 있을 수 있고요. 컨테이너로 빌드된 앱이 실행되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할 파스DB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와 관련 인프라에 대한 보안 전략을 세울 때 AI부터 이 가상머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까지 어디서부터 보안을 검토해야 하는지 다소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장 손쉽게 보안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 줄여서 MDC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한 이 취약점 점검을 하는 게 좀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애저 폴리시와 센티널 같은 이 보안에 특화된 솔루션들도 있는데요. 제가 우선은 디펜더부터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는 간략하게 요약해보자면요. 취약점을 점검해주는 도구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 전산실 환경이 클라우드 웹 포탈로 바뀌었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포탈에서 수행되는 모든 행위들과 변경 이력은 클라우드에서는 로그 형태로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어떤 작업자가 IP 방화벽에서 모든 트래픽을 허용하도록 설정했다. 그러면 이러한 행동과 변경 이력이 로그로 기록이 되고요. 이 로그가 디펜더에서 보안 취약점으로 인식이 되면 지금 옆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대시보드로 보안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클라우드에서는요, 활동 로그와 설정 이력이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별도의 에이전트 설치 없이도 이러한 시스템 구성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가상머신을 만들고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AD를 설치한다면 가상머신의 디스크 종류와 네트워크 환경 구성까지는 에이전트 없이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OS 영역 그리고 그 안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이 OS에 설치된 에이전트를 버튼 하나로 활성화해서 디펜더와 연결시킨 다음에 화면 아래에 보이는 것과 같은 CV 코드로 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이전트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요, 애저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 서버나 다른 벤더의 서버들까지 같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저는 글로벌 표준에 맞는 다양한 보안 정책 기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보안 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은 또 좋은 참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보시는 사례는 퍼블릭 웹사이트를 운영했던 고객사의 사례입니다. 이 고객사에서는 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이벤트를 진행할 때 QR코드 등으로 연결되는 이 마케팅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요, 이 대외 서비스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보안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자체 보안 정책도 있었습니다. 이 보안 정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아키텍처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아키텍처 아래쪽에 있는 가상머신이 바로 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워크로드이고요. 그 앞에는 와프와 파이어월을 두어서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서버에 디펜더를 연결해서 OS와 가상머신 구성상의 보안 취약점을 하루에 한 번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 OS 영역에 대한 보안 취약점은 앞선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은 CVE 코드로 출력을 해서 웹 서비스 개발 회사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보통의 개선 방안은 OS에 대한 패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서비스 간 종속성에 영향이 있을 만한 설정 변경 건이 발생했다. 그럴 때는 테스트 환경에서 미리 업데이트를 해보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점은요. 단지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가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디펜더가 얼마나 좋은 보안 서비스인지는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좋은 점이 많아서 다 이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저희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하는 이 보안 전략과 프로세스를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애저 폴리시 서비스입니다. 이 클라우드에서 보안 규정을 점검한다는 것이 피부로 바로 와닿지는 않은데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저희 클루커스의 운영 서비스는 대부분 애저 클라우드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의 기술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를 생성하고 수정한 뒤에 테스트를 하고 고객사에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전에 저희 운영 담당자분들이 한 20명 정도일 때 어느 날 제가 이 비용 체크를 해봤더니 너무 많이 비용이 나와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테스트로 만들어졌다가 방치되고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 가상머신과 같이 비용이 나오는 서비스를 생성할 때 반드시 태그를 입력하도록 했는데요. 누가 언제 무엇을 위해 만들었는지 남기도록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있다고 해도 사실 여러 명이 동시에 클라우드를 사용하다 보면 깜빡 잊어버리고 태그를 안 넣는 일들이 생기고요. 정책을 세웠으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저희 쿨커스 운영팀에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구독에 이 애저 폴리시를 적용시켜서 저희가 정의한 방식으로 태그가 등록되지 않을 때는 아예 리소스가 생성되지 않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저희 팀원들이 한 40명 가까이 이제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리소스들을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돼서 이력 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 내용을 제가 조금 세련되게 문서에서 보는 것처럼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요. 보안 규정 점검과 차단 기능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커스텀한 정책을 생성해서 클라우드에 배포하고 마치 프라이빗 클라우드처럼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 회사 기준의 보안 정책을 만들어서 클라우드 시스템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물론 ISO 27001과 같이 글로벌 표준에 맞는 보안 정책이 이미 세트로 만들어져서 이 클라우드 상에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회사만을 위한 보안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화면 가운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사내 보안 정책 중에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들을 1차로 선별한 다음에요. 제이슨 형태로 된 템플릿을 작성해서 시스템에 적용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클루커스는 고객사와 분기별, 반기별로 새로 개선된 보안 정책을 검토해서요. 시스템으로 이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이 정책을 지키지 않는 이상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알람을 전송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언제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정책을 지키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보안 이력 관리나 이상 행위 탐지를 자동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서비스는 애저 센티넬입니다. 이 센티넬은 CIEM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 보통 CIEM이라고 하면은 여러 벤더의 장비들에게서 로그를 수집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CIEM을 도대체 왜 사용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회사의 비용과 시스템 상황에 맞춰서 보안 장비를 선택하게 되는데 소규모 전산실에서는 한 서너 개 정도, 대규모로 큰 전산실에서는 10개, 20개, 30개 이상의 이기종 장비들이 동시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 정책상
이러한 보안 장비의 로그를 수집해야 되고, 혹시 보안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 10개, 막 20개, 30개 되는 장비들을, 그것도 다른 UI 메뉴들을 갖고 있는 장비들에 접속해서 일일이 로그를 확인하고 출력해서 교차 분석을 해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공수가 필요할까요?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환경을 보다 손쉽게 운영하도록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심입니다. 애저에서는 이 센티넬이 바로 심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클라우드의 구성상 로그뿐만 아니라 행동 로그, 그리고 VM 등에 설치된 OS, 이기종 방화벽의 로그들까지 모두 수집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 센티넬을 통해서 한 번에 점검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고객사 중에는 글로벌 그룹사가 있습니다. 이 보안 정책 기준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클라우드 운영 중에 보안에 대한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 클루커스는 이 센티넬을 구성해서 옆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여러 장비들에게서 전달되는 로그를 AI로 분석을 해서 알람으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보안 정책을 한번 보면요. 이 중에서 그 가운데 보시면 하이라고 표시된 위험도가 높은 부분들을 먼저 조치해서 개선해야 한다라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안 징후가 탐지돼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면 위 화면에 샘플링 해둔 것처럼 KQL을 통해서 여러 장비의 로그를 한 번에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장비들에게서 전달된 로그는 테이블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요. 이 테이블을 같은 시간대로 조인하게 되면 특정 보안 이슈가 발생한 시간대에 여러 장비들에게서 어떠한 로그가 기록됐는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쿼리를 통해서 얻어진 특이사항들이 있다면 이 쿼리를 룰셋으로 만들어서요. 앞으로 이러한 쿼리에 해당되는 조건으로 어떠한 데이터가 발생했다. 그러면 알람이 생성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운영팀은 고객과 협의해서 알람이 발생한 경우에 빠르게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요. 로즈갭스와 같은 노코드 기반 플랫폼을 통해서 보다 손쉽게 자동화를 구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보통은 팀즈나 아웃룩으로 이메일을 발송시키는 자동화를 하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방화벽에 차단해야 될 IP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세팅을 수행하곤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대한 실무적인 관점에서 애저 클라우드의 주요 보안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보안 서비스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사례를 전달하기 어려워서 저희 클루커스의 랜딩존 구성 시에 필수로 검토되는 보안 리소스들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 장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랜딩존에 대한 안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랜딩존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노트북을 새로 구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윈도우즈가 처음 부팅될 때 관리자 계정을 등록할 거고요. 와이파이 같은 네트워크 세팅도 할 겁니다. 그리고 IT에 조금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 노트북에는 원격으로 접속할 수 없도록 그룹 정책을 변경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화상 카메라에는 이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혹시 모를 사생활 노출에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랜딩존은 클라우드에서 이러한 사전 시스템 구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서버, 가상 머신이거나 아니면 AI 모델이지만 이 워크로드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정을 관리하고 네트워크를 망분리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인프라 환경을 잘 구성해야 한다는 점이죠. 저희 클루커스는 바로 이 랜딩존을 패키지화해서 필수 서비스를 고객사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다양한 보안 서비스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모든 보안 서비스를 일일이 다룰 수는 없지만 클라우드 보안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애저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대다수의 보안 점검 항목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애저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안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본 주제로 들어가서 이 AI와 애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앞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애저에서의 AI에 대한 보안도 쉽게 이해할 수 없었을 텐데요. 저는 도대체 이 애저와 AI가 무슨 관계고 왜 AI를 애저를 통해서 사용해야 하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소개 자료를 준비하면서 AI에 대한 키워드로 한번 기사를 모아봤습니다.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 AI에 대한 발전 가능성은 모두 공감하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AI를 우리 회사, 내가 일하는 환경에 도입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들은 먼 미래의 사례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서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AI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바로 AI를 도입하고 난 효과가 피부로 느껴질 만큼 크기 때문일 겁니다. 22년도 12월 1일 날 이 챗 GPT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 제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던 건요. 대학생들이 챗 GPT를 활용해서 숙제를 해결한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6개월 전에 공개된 영상을 한번 보면요. 이 시연자가 챗 GPT와 대화를 하면서 내가 좀 긴장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GPT는 시연자를 진정시켜 주기도 하고요. 비디오로 그래프를 보여주면 분석한 내용을 설명해 주게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래서 챗 GPT가 AI 혁명을 불러일으키는 신호탄이 되었다라고 감히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최신 기술에는 빛나는 이런 장점, 이점이 있다면 어두운 그림자와 단점도 있기 마련이죠. 지금 보시는 기사들은 웹사이트로 AI를 사용하다가 개인이나 기업 정보가 누출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 개발사의 개발자가 개발 중인 코드를 챗 GPT에 업로드한 뒤에 수정해줘 라고 하는 과정에서 코드가 유출되거나 기업 내의 중요 자료들을 챗 GPT에 업로드해서 요약이나 정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중요 데이터가 오픈 AI와 같은 AI 기업으로 전달이 되고 나면요. 이러한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모델 학습에 사용되거나 다른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AI 사용 방식에 대한 보안 기준을 세워야 할 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챗 GPT로 시작해서 AI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AI에 대한 보안이 클라우드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는 바로 애저 AI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 이 세션을 듣고 계신 분들 중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설명드리자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사업으로 애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픈 AI의 챗 GPT 모델은 애저에 이식이 되었고요. 애저 AI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2일에 GPT-4o 모델이 애저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런칭했습니다. 저는 애저 엔지니어로 지난 한 5년째 일하고 있지만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서드 파티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빠르게 서비스를 업데이트한 적은 이례적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MS가 AI 서비스 개발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는 이 AI 산업의 흐름을 한번 보면요. 온 디바이스 AI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려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보안적인 이슈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물어볼 수 있는 거대한 AI가 아니라 특정 기능만을 갖춘 AI가 바로 휴대폰이나 노트북 그리고 서버에 이식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는 온 디바이스의 AI 이점이 있다면 여전히 클라우드 AI 이점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클라우드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가 바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일시적으로 서버를 늘렸다가 데이터가 줄어들면 서버를 줄이고 비용도 절감하는 유연성에 있는데요.
앞으로 말씀드릴 보안 솔루션 또한 사용량 기반으로 늘어났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는 AI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이 있다면 이 클라우드에서 처리해야 할 서비스 영역도 명확히 존재한다라는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제가 앞서서 이 챗GPT가 AI 혁명의 신호탄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챗GPT 모델을 기준으로 AI를 보다 안전하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AI를 도입하는 시점부터 보안을 고려하는 건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보안 문제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바로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이 금년도에 가트너에서는요,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를 언급하면서 AI 트리즘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AI 트리즘이란 뭐냐면요, 이제 GPT와 같이 사용량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AI를 직접 개발하자는 주제는 이미 예전의 논의 주제였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AI를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보안적으로 어떻게 잘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AI 모델의 성능을 얼마나 투명하게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AI 트리즘에는 크게 4가지 보안 기준이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보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저 AI 활용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애저는 이미 글로벌 클라우드 벤더니만큼 오픈 AI가 애저로 이식되기 전부터 여러 보안 요건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 설명드렸죠. 예를 들어서 접근 제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회사 내에서 누구나 AI에 접근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차별적으로 질문을 남발해서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정제되지 않는 질문으로 AI가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 기밀 자료를 업로드할 수도 있겠죠. 때문에 첨단 AI를 사용하기 위해서도 결국은 적합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주어진 업무 범위만큼 AI를 사용해야 하는 접근 제어가 필요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안 요건들이 다양한 만큼 애저 클라우드의 보안 솔루션도 다양해서요. 제가 한번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점이지만 가장 좋은 점은 이 표에 언급된 보안 솔루션 절반 정도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의 보안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서드파트 툴을 구매하거나 오픈소스를 도입할 번거로움이 없이요. 클라우드 기능을 활성화하면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보안 취약점이라는 다양한 창에 대한 방패를 손쉽게 활성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능을 활성화시킨다고 해도 사용량 기반 과금이다 보니까 AI 프로젝트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안 요건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GPT가 애저에 내장되고 이러한 보안 기능이 뒷받침되면서 AI 트리즘의 여러 보안 기준을 애저 AI에서는 준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 애저 AI를 통해서 GPT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요. 여기서 오고 가는 질문이나 데이터들은 MS 정책에 의해서 오픈 AI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인터넷 공간에 공유되지도 않습니다. 진정으로 딱 우리 회사만 쓰는 거대 언어 모델이 생긴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옆에 정책 내용을 보시던 중에 아래쪽을 좀 보시면 미세 조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챗 GPT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 회사에 관련된 업무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냥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AI를 활용한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AI가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제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애저 AI에서는 이 파인 튜닝을 거친 모델은 반드시 해당 기업에만 제공하도록 정책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앞서 말씀드렸던 보안 취약점 중에서 데이터 누출과 관련된 내용을 개념도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이 AI의 확장성이 높아지면서 대중화된 이유는 바로 챗 GPT와 같은 엄청난 물량의 인프라를 통해서 학습을 거친 이 사전 훈련된 모델들을 여러 기업이나 사용자들이 인터넷 API를 통해서 사용하게 됐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API란 무엇이냐 하면 제가 화면 상단에 샘플을 넣어놨는데요.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이 URL 주소에 데이터나 질문을 넣어서 챗 GPT에 전달하게 되면요. 챗 GPT가 그에 대한 대답을 응답 신호로 전달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된 환경이라면 누구나 AI에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사용자는 인터넷으로 답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질문이나 업로드한 자료들이 인터넷 공간으로 노출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보안에 우려된다고 해서 챗 GPT와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 회사만 이 최신 유행을 쫓아가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애저 AI를 사용하면요, 앞서 보셨던 구성과 좀 큰 차이점이 생기는데요. 기업에서 GPT 모델을 사용할 때 인터넷이 아닌 전용선이나 사설 네트워크 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 기업 데이터는 암호화된 통신망으로 전송이 되고, 애저 AI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URL을 사용하게 될 수 있고요. 클라우드의 보안과 접근 제어를 통해서 권한 있는 사용자만 GPT 모델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챗 GPT 모델을 가장 안전하게 사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다 안전한 AI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애저 인프라부터 데이터 그리고 AI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저희 클로커스와 같은 파트너가 존재하는 게 아닐까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구현 사례에 대한 아키텍처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화면 왼편에 있는 부분이 고객사의 업무 환경이고, 오른편이 애저 클라우드의 인프라입니다. 고객사의 모든 데이터는 이 전용선이나 VPN으로 애저로 전송되고요. 애저는 이 데이터를 사설화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주고받을 수 있도록 Private Endpoint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애저에서 제공하는 오픈 AI 서비스에 사설 IP를 달아줄 수 있게 되고요. 고객사의 업무 환경과 GPT 모델이 사설 IP로 통신하게 되면서 앞서 잠깐 보여드린 네트워크 관련 보안 이슈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사설 IP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인터넷에서는 접근할 수 없게 차단을 할 수 있고요. 다음은 모니터링 사례입니다. 화면 왼쪽 1번으로 표시된 부분이 사용자라고 했을 때 제가 앞서서 API로 GPT 모델과 대화한다고 말씀 한번 드렸었죠. 이 API 신호를 중간 게이트웨이인 API 매니지먼트 서비스로 먼저 받게 되면 어느 사용자가 얼마나 API를 전송하고 어떤 내용으로 시도를 하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PI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오픈 AI 서비스의 등급을 좀 높여서요, 더 많은 사용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구성을 활용하게 되면 오픈 AI 사용에 대한 감사 모니터링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AI에 대한 보안 정책 부분입니다. 간혹 언론 매체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AI에 대한 증오나 욕설을 학습시켜서 AI가 오염되었다라는 내용을 접할 수 있는데요. 애저 AI에서는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이러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저 AI의 컨텐츠 필터링 기능입니다. 실시간으로 컨텐츠를 모니터링해서 증오, 성적, 폭력, 자해하는 이러한 항목들을 사전에 필터링해서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는 남용 모니터링 서비스인데요. 만약 컨텐츠 필터링에 내장되지 않는 특정 컨텐츠를 차단하고자 할 경우에 애저의 남용 모니터링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 차단하고자 하는 컨텐츠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존 언론에서 언급됐던 여러 불미스러운 사고들을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위에서 소개해드린 이 사설 네트워크를 통한 AI 활용과 여러 보안 솔루션을 하나의 아키텍처로 구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보안 아키텍처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이 AI라는 첨단 기술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보안 서비스가 포함된 랜딩존 아키텍처와 함께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옆에 보시는 아키텍처를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요, 제가 AI를 활용한 개발팀 직원이라고 했을 때 저희 회사의 인터넷 IP를 통해서만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고요. 저에게 주어진 권한만큼만 AI 서비스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드렸던 애저 폴리시의 정책 관리 기능과 디펜더의 취약점 점검 기능을 활용해서 제가 클라우드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은 로그로 남거나 정책에 위배되었는지 감사받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상에 보관되는 데이터들은 모두 암호화로 저장되고요. 이처럼 AI도 데이터를 다루는 서비스니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보안 요건, 기준들이 있는데요. 클라우드를 활용하게 되면 이러한 보안 요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AI와 보안에 대해서 세션을 진행했는데요. 이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보다 안전하게 AI를 활용하시고 귀사의 서비스나 업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AI 로드맵을 만들어 가시길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AI와 보안 로드맵의 동반자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클루커스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신감만으로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 클루커스는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3년 연속 올해 파트너상을 수상하고 11개 영역에서 MS 기술 인정 자격증을 취득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넘버원 MS 파트너다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여기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로 안전한 AI 전환에 대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